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개인의 기호를 떠나서. 네네. 내가 넓은 집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넓은 집을 좋아하진 않거든.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크기에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리느냐가 중요하죠.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떨 것이냐. 네. 라고 보면 어쨌든 지금은 가장 수요가 많은 그 면적은 아파트 당연히 그 전용면적 84 33평형 아파트 하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한 20평대 25평 정도 되는 그죠? 전용면적 59 정도 되는 전용면적 59와 전용면적 84 요 사이의 주택이 어쨌든 가장 많은 수요를 지금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요 정도 사이즈 주택이 가족들 3명에서 4명이 살기에 그래도 크게 부족함 없이 네. 그죠? 그래도 가장 무난한 크기이기 때문이죠. 방 3개짜리. 네네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면적을 가장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지금 생겨나는 새 아파트의 평형 그 구성을 봐도 여실히 알 수 있어요. 제가 재개발, 재건축되는 새 아파트들, 그런 단지들의 정보를 지금 몇 년째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. 각 단지들은 당연히 59, 전용면적 59와 전용면적 84, 그러니까 25평형하고 33평형이죠. 얘네들의 비율이 전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요 두 평형의 비율이 거의 80%예요. 거의.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사들이 이렇게 짓는 이유도 있고. 네네. 이 트렌드는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 내 집 마련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아파트 사는 거는 나중에 팔 때 생각해야 되니까요. 괜히 본인이 나는 작은 게 좋아. 나는 미니멀이야. 해가지고 10몇 평형 이런 거 괜히 도전하지 마시고 물론 40평대, 50평대 넓으면 넓을수록 생활하기 좋지만 네. 또 실제 팔 때 수요는 다르다. 맞아요. 실제 수요는. 그리고 이제 대형 평형을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어질수록 더 쾌적하고 대형 평형을 선호하겠죠. 앞으로. 근데 이거는 어떤 거대한 기호와 문화의 변화일 거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투자적인 측면으로 봐도 이렇게 그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지역들은 나중에 이제 팔 때도 생각해야 하잖아요.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학군이 매우 우수하고 또는 특히 상급지 같은 곳들에 이런 걸 대형 평수를 사야지 만일 시장의 트렌드가 잠깐이나 정책 때문에 바뀌어버리고 막 그렇다면은 조금 학군 수요가 부족한 지역이랄지 이런 데 대형 평수들은 팔기가 매우 어렵거든요. 그래서 대형 평수라면 그 지역의 학군이 좀 매우 괜찮은 곳인지 또는 수도권으로 치면 중상급지 이상인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.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급지, 네. 하급지에서 대형 평형을 선택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. 그렇죠? 하급 집값이 좀 싼 지역에 가면 대형 평수하고 중형 평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죠.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. 네. 대형 평수 가격이 짱짱한 곳이 어디죠? 강남이죠. 집값 비싼 곳. 네. 집값 비싼 곳에 당연히 이 고급 수요가 있고 그런 곳에 대형 평수 가격들은 평당 가격이 중형, 소형에 비해서 밀리지 않잖아요. 이런 것도 참고 삼아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분은 어떤 평수 좋아하십니까? 저는 클수록 좋습니다. 클수록 좋다? 클수록 좋죠. 네. 하리님 어때요? 저도 물론 클수록 좋긴 한데요. 네.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이제 많이 결정이 나긴 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요새는 이제 세대가 많이 분리가 되고 가족이 인원이 좀 적은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수도권에서는 어차피 큰 거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조금 너무 고가고 어렵고 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각각 사람마다 다 입장은 좀 다르겠다 생각이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형은 그때그때 환경과 정책과 경제적인 것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때그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대형 평형이 좋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언제부터 나왔죠? 언제 나왔냐면 코로나 때부터 나온 거예요.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외부 생활보다
이 집안에서 재택근무 많이 하고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도 방 안에서 일하고 있고 엄마도 안에 있고 애들까지 막 방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다 죽고 그러다 보니 이 주거하는 공간에 대한 공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. 그 집안에서도 뭔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 때문이기도 해요. 뭐냐면은 이제 다주택자가 점점 불리해지는 그런 정책을 지금 벌써 한 6년째 써오고 있어요.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다주택이 되면 될수록 너무 손해가 커. 보유하면서도 내는 종부세며 뭐 팔 때 양도세며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주택수를 줄여가고 있잖아요. 3주택이면 2주택으로, 2주택이면 1주택으로. 그래서 그때부터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 아닙니까? 똘똘한 한 채. 여러 채 갖지 말고 한 채 그냥 괜찮은 거 한 채 갖고 있는 게 최고다. 이게 거의 지금 트렌드화 되다시피 했어요. 그래서 33평 두 채 갖고 있는 것보다 50평대 한 채. 아니면 40평대 한 채. 비싼 거, 좋은 거. 이게 거의 지금은 거의 트렌드화가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영원하지 않아요. 그렇죠? 이 다주택 중과하는 정책이 없어지고 만약에 뭐 1주택이든 3주택, 5주택이든 똑같이 과세하고 이런 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또 바로 경제적인 게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죠? 그러면 좀 더 본인의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. 그러면 또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때 막 코로나 때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은 집 공간 안에서 막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근을 하거나 막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집이 중심지 아니고 살짝 벗어나서 병영이 좀 넓은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다 복귀가 됐잖아요. 맞아요. 다시 다 회사로 다시 돌아와라. 왜냐면은 그때 이제 그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굉장히 느껴졌었는데 그 모든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사용할 것처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라. 일을 시켜보니까 재택보다 모여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. 라고 했더니 이제 다시 출근을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멀리에 있는 큰 집보다 다시 또 중심지에, 아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적당한 사이즈가 더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것도 같고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으로 맞아요. 그때그때 사회 환경과 정책과 이런 것 따라 바뀐다. 저희가 이제 방 3개인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방 3개에서 그 방 하나를 제가 서재로 쓰고 있었습니다. 근데 아이가 크니까 자기 방이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 서재를 안방으로 같이 옮기고 아이들 방 하나씩 주니까 제 서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내게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 며칠 전에는 정말 제안을 하나를 하더라고요. 좋은 제안을. 우리 안방에서 잠만 자고 안방이 제일 넓으니까 네 서재방을 안방하고 바꿔라. 침대만 있어도 되지 않냐고. 작은 방에는 그냥 깨끗하게 잠만 잘 수 있게 라고 해도 말을 이렇게 그렇게 안 옮길 것 같긴 하지만 말이 나도 나중에 저희 집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. 작은 방을 침실로 쓰고 큰 안방을 서재로 쓰고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세대가 그래서 많이 바뀌는구나. 이걸 이렇게 정형화돼서 생각할 필요는 좀 없겠구나.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각자 집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시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